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은요,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종목군 안에서 가격대가 좀 변화하는 만큼 그 안에서 실시간 리딩으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상담 내용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현재 거의 11시 56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먼저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2800, S&P 500입니다. 2805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죠. 0.29%의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그런데 초반의 상승세보다는 좀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6,831포인트로 0.25%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시죠. 유로FX는 보합권에서 좀 작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2860달러로 0.04%의 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볼까요? 골드는 1,333.7달러로 1,330달러 초반대 가격 계속해서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0.50%의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63.52달러로 중반대 가격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좀 움직임이 좀 적어진 상황입니다. 0.33%의 약보합권이라는 점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2부의 현재 시장 그림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자, 비트코인 시세는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확인합니다. 자, 1부에서는 11,000달러에 대한 부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좀 소폭의 반등입니다. 11,7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현재 비트코인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드린 비트코인 시세는요, 선물 시세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볼 차례이기도 합니다. 지금 먼저 크루드오일 좀 점검을 도와드리고요. 골드와 함께 지수에 대한 방향성과 점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스터님은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네. 다운에 대한 의견 주셨죠? 네네. 네. 지금 사실 다운의 의견이 있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매수로서 일단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일단 매수 입장을 또 다시 한번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당일 고가가 63.73입니다. 3월물이 63.73인데 지금 현재 당일 진폭 자체 당일 저가 자체가 62.78로 거의 당일 진폭이 다 나왔었죠. 네, 당일 진폭이 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가와 지금 고가 라인까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부분을 보였는데요. 시가 고가 부분에서 일단 다시 한번 저항을
네,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금 저가 라인 자체를 쉽게 못 무너뜨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시가 고가 라인을 돌파하려고 상승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여기서 내려왔었을 때는 63.26 라인 부근에서 지지받았을 때 매수되는 관점이 유리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아장에서 벌써 당일 진폭이 다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 자체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다만 시가 고가 라인 자체가 강한 지금 저항 라인인 만큼 이 라인 자체가 네, 돌파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지금 네, 64 라인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아랫꼬리가 달린 모습이고 오늘의 시가에 대해서 좀 돌파 시 매수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부의 때 가격대와 현재 가격대도 다르고요. 이렇게 좀 가격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해외 선물인 만큼 그에 맞는 좀 유연성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스터님은 현재 가격대에서 또 매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의견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63.26달러를 좀 지지하는 선 안에서 매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시가에 대한 돌파 여부도 좀 잘 살펴보시면서 매수적인 접근, 네,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먼저 전략을 좀 말씀 도와드렸어요. 왜냐하면 좀 가격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마스터님의 그 가격대와 전략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좀 전달 도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의 크루드 오일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크루드 얘기 드리기 전에 우리 네. 아까 유로 FX 상담 시청하셨던 분 네. 수익 전환하신 걸로 보이는데 우리 나시파 마스터님이 참 그러네요. 다시 상승으로 가이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수익을 좀 네. 많이 내시지 않을까. 그렇죠. 역시 나시파 마스터님이 상당히 좋은 의견을 입절 처리된 주셔가지고 거죠, 지금.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거 하나 언급해드리고 왜냐면 수익 나면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얘기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거 말고 이제 크루드 오일 얘기를 드리자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다운이라고 얘기 드렸던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그렇게 무더니도 정말 좀만 밀리면 올리려고 참 별짓 다 했어요. 제 꼭 누구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세게 많이 했죠. 그 사우디에 한 분 계시고 이제 미국에 한 분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참 모의를 참 많이 하셨는데 심지어는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찌라시성 뉴스를 보니까 뭐 이렇게 나이지리아 반군 어벤져스라고 있어요. 그 어벤져스들을 한테 사주해서 또 정유시설을 공격했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을 정도로 너무 이제 좀 지정학적 이슈를 너무 부각시키려고 너무 무던히도 노력한다. 정말 유가 올리려고 무던히 노력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정학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를 타지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재 얼마나 셰일 오일 증산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오죠. 시총수가 나오는데 시총수가 이제 줄었다가 지난주에 다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보통 시총수가 늘어나게 되면 2, 3개월 뒤에 셰일 오일의 증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번 좀 이따 3시 반, 새벽 3시 반에 시총수가 발표하는 걸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고 가는 게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만은 일단은 시총수가 추가적으로 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하에 아까 전망 보고서 또 지금 아까 방금 잠깐 봤는데 제가 영어가 아주 익숙치 않아서 빠르게 해석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봤어요. 저도 김경훈 PD처럼 좀 이렇게 잘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참 읽다가 다 못 읽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셰일 오일 증산 전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시총수도 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물론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또 그 미국에 계신 뭐 한 분이 되게 무던히 노력하실 거야 아마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사태를 만들기 좀 힘들다. 예를 들면 뭐 터키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 미국이 지원하는 것 때문에 터키가 뭐 당장 쳐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지만 사실 쳐들어가진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액션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액션에는 액션으로 대응해주는 그런 이제 터키의 행동도 있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지정학적 이슈가 실제로 크게 문제가 막상 터지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우려감 정도로는 사실상 유가를 추가로 올리기에는 약간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까지의 뷰로 보자면은 어느 정도 눌림목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으로 하방을 얘기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눌림목 조정에 대한 부분 좀 하방 쪽으로 다음 주까지 전망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봤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일단 월물이 좀 교차가 됐다라는 점 3월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명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시가 지나갔는데요. 시세가 좀 변화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앞서서 유로FX에 대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1.23까지 반등을 좀 보자라고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1.23 라인을 터치한 이후 지금 소폭 좀 밀린 상황인데요.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된 부분입니다. 현재 1.2980달러로 0.14%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방금 전에 살펴본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63.5150달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S&P와 나스닥 지수 는 초반의 상승세가 좀 떨어진 상황이죠. 반납을 하면서 좀 밀린 상황입니다. 보합권까지 나스닥은 좀 밀린 부분이고요. S&P는 0.14%의 상승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골드 가격대는 1335달러를 돌파를 다시 했습니다. 0.60%의 상승세로 1335.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 바로 골드입니다. 1335달러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해설위원님과 저는 다운이고, 마스터님과 김경영 PD 업에 대한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2대2로 좀 나눈 상황인데요. 먼저 골드에 대해서는 마스터님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이전에 유튜브에도 또 상담 내용을 전달해 주셨잖아요. 네. 네, 먼저 골드의 경우에는 오늘 아시아장에서부터 이제 셧다운 우려감에 강한 매수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매수세 이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자, 골드의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120에서 140틱 정도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오늘 당일 고점까지는 추가적으로 일단 당일 진폭은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눌림이 오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1332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1335라인대 지금 일단은 다시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조금 오늘 매수세가 조금 더 나오려고 했을 때는요. 지금 1336라인까지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 1340라인까지 저는 추가적으로 일단 열어보고 있는데, 일단 36라인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야지 당일 진폭 자체가 더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일단은 다시 한번 1330라인대에서도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다는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셨는데요. 네. 현재 지금 매수 들어가는 것은 사실 조금 리스크가 큰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밀렸었을 때 1330라인 자체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한 20-30틱 정도는 계속 매수 대응으로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만 1330라인 자체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시가와 저가 라인까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3대 지수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335에서 지금 도달을 하고 있는 골드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포지션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좀 추격 매수 좀 자제하시라라는 말씀이시고, 매수로 현재 보유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좀 더 매수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잘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1330달러가 이탈될 시에는 또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대 위아래 선으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마스터님 현재 가격대에서 상방 쪽으로 계속적으로 열려 있는 전략 먼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시세가 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마스터님의 전략 먼저 전달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영 PD 의견 들어볼게요. 김경영 PD, 의견의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제가 업을 들었는데 잘못 들었습니다. 다운입니다. 다운으로 정정하고요. 네, 다운입니다. 역시나 지금 골드는 달러가 약세로 흐름으로 가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6주 만에 처음으로 지금 하락하는 주로 지금 마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홍콩 쪽에서의 트레이더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골드 상승세가 지금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좀 과열된 상태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골드에 대한 추가 포지션을 취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같은 분의 의견인데, 펀더멘털은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남아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나 금리 인상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의 트레이딩 범위는 1,200달러에서 1,400달러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이야기지만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인 로레타 메스터는 어제자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연준이 올해 금리를 3번 혹은 4번 인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른 그 연은 총재들이 이야기한 것보다 좀 다소 빠른 페이스라는 평가입니다. 보통 이제 2번에서 3번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번 인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어서 지금 골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트레이더들은 지금 4개월 내에 최고치를 찍고 골드가 최근에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가격대가 1350선으로 가기 위해서 좀 필요한 조정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 장세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6주 만에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된 부분 차트를 통해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바로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다운의 의견을 외신 쪽에서의 분석 내용 드렸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역시 다운이시죠? 지난번에도 다운이었는데 이제 다운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아직 다 안 밀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밀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확히 이제 유로하고 골드하고 최근에 이제 흐름을 좀 비슷하게 보여왔는데, 이제 이 흐름이 좀 갈라진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이제 유로 같은 경우 유로 자체의 이제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미리 이제 선제적 코멘트. 원래는 양적 완화 종료하지 않고 연장할 가능성을 남겨놨는데, 연장할 가능성을 약간 없애버리면서 조금씩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방향을 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달러화를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달러화가 약세가 돼서 산업금속이나 다른 여타 통화들이 다 올라왔다면, 지금은 이제 달러화가 약세 때문이 아닌 상대 통화들이 강하게 되면서 달러가 약세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2차적인 흐름으로 골드가 올라왔던 부분이, 이런 2차적인 흐름으로 골드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크게 못할 거라는 이제 그런 의견인 거고요. 그러니까 유로화의 개념하고 달러화의 그런 흐름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유로화가 반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골드가 그거보다 또 소폭 더 반등해야 되고, 오히려 아니면 더 밀려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는 유로화 자체만의 그런 상승 요인이 있고, 골드는 골드만의 상승 요인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한 명당 하나씩 금을 산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금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금 많이 좋아하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런 이슈들도 좀 있었어요. 예전에 해외에서 뭐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중국 사람들이 금을 대량으로 매입할 때 그때 금값이 세상 최고치를 찍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은 뭐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금에 대한 수요가 좀 적을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셧다운 관련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셧다운 자체가 95년하고 좀 비교하자면 약간 좀 차이는 있고요. 실제로 그때 9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방정부 셧다운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실업률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걸 이제 그대로 비교를 해보자면, 셧다운 돼서 정말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도 예를 들어서 부채 한도 협상까지도 실패하고, 미국이 이제 그런 상황, 2013년 7월이죠. 2014년 7월처럼 그때 한 달 내내 대폭락을 했거든요. 그 전 세계 증시가. 근데 그런 만약에 상황이 다시 한번 벌어진다면은 이제 골드가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골드는 좀 밀리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좋습니다. 다시 좀 약간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약간 반대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이제 좀 개념으로 봤을 때, 실제로 최근 제가 30여일 동안 상한계수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여기에 상한계수가 몇이나 되는지. 근데 0.79가 나와요. 그 정도면 거의 동행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0.79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골드와 비트코인이 역의 상관관계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골드가 오르면 비트코인 빠지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따져봤을 때는 좀 비트코인이 다시 시세가 안정화되는 거 보니까 골드가 이제 밀려줄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하방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골드에 대해서는 수요적인 측면과 그리고 비트코인과의 좀 연관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분석가들 쪽에서도 나오는 만큼 좀 상관관계도 직접 보셨다고 하는데 좀 상관관계 좀 있네요. 일단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얘기 드리자면 미국 셔다운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좀 외신하던 게 있는데 갑자기 또 어린이 건강보험 말고 또 좀 이민자 그 법안을 또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통과시키기 싫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네랑 협상하기 싫어. 이거 한번 끌어볼 거야. 라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냈다. 이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셧다운 가고 싶어 하는 게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셧다운을 너무 원하고 있어요.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네 번째 이슈로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는 일단 마스터님의 상방 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외신 쪽에 다른 재료들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의 재료도 조금씩 나오고 불거져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마스터님의 의견은 또 현재 시점에서 대의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전략을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밀접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좀 간단한데요. 골드 어제자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1330달러에서는 좀 매수고 1335달러에서는 좀 매도적인 관점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현재 1335까지 계속적으로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35달러가 온다면 매도적인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상담도 본격적으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와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 많은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앞서서 김경희 PD 이슈 점검해 주신다고요? 네, 먼저 ING 쪽에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화가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1.40달러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외신 쪽에서 이제 나온 소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발 소식입니다. 오늘 이미 지금 1.399를 터치를 했거든요. 근데 ING에서 전망하기로는 원래 애초에 3월 말까지 1.40 라인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지금 1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근방에 다 왔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속도에 예상치보다 빠른 이 속도에 굉장히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지금 더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국발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브렉시트 관련해서 뭔가 좀 진척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줘야 여기서 더 파운드가 갈 수 있다라고 ING 쪽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채 소식입니다. 미국채 같은 경우에 지금 또 한 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면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62까지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국채가 또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 그 부분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계속적으로 흘러가면서 다른 통화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파운드와 달러 약세 덕분으로 1.40으로 상승 전망에 대해서 전망적인 부분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 국채에 대한 부분은 셧다운 우려 속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나오고 있는 뉴스들 좀 발빠르게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은요, 끝자리 677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계속 떨어져서 매도로 봐야 할까요? 매도로 볼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도 저희가 속보로 전달 도와드렸죠. 미국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격대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122-10.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일이죠. 이틀 전 계속적으로 횡보를 했던 가격대를 좀 깨고 하방으로 또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2-25.6선을 깨고 난 이후 하방 쪽으로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시고 이제 매도로 들어간다면 하방 쪽 어느 가격대까지 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마스터님,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이제 또 계속 추세가 하방 쪽으로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먼저 연말에도 한번 미국채 관련해서 이제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계속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122 라인대가 무너지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122점 일단은 00 라인까지도 충분히 하락세를 이어질 수 있다고 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거의 계단형 하락세처럼 지금 한번 빠지고 나면은 횡보하면서 이때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매수세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매도 관점을 보기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대의 관점에서 매도 관점이 아니라면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어디까지 빠질지 여부는 일단은 122-14 라인 자체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 위로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계속 매도적 관점을 일단 열어두시는 건 맞는데,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은 큰 하락세 자체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대의 관점에서만 좀 봐주시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차트 한 300틱 차트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의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어디서 매도 진입이 조금 더 유리할까? 오늘 보면요, 지금 시가 라인 자체와 지금 이 중심선 부분이 122-11점 지금 6라인 자체를 올라타지 못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계속 이제 횡보세를 좀 보이다가 오늘 당일 고점도 전일 시가 라인 자체를 갱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오늘 중심선과 당일 시가 라인 자체를 갱신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매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시가하고 이제 중심선 자체를 올라탄다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오늘 고가 라인 부분에서 약간 조정장 자체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일 무리한 진입보다도 다만 이제 중심상 시가 라인 자체 갱신 못했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셔서 매도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대응 가능하다라고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채에 대해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방 쪽으로의 지금 공간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그런 전망입니다. 뭐 저점에 대해서 예상을 단언할 수 없지만 일단 꽤 횡보한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한 구간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하방 쪽으로는 제한적인 하락세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대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2-14선에 대해서 위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반등하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좀 하방 쪽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올라올 시에 대한 부분은 반등을 좀 꼭 확인하고 매수적인 관점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해설위님은 지금 가격대에서 하방 쪽으로 얼마나 더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딱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중국이 미국채 더 이상 매입하는 걸 좀 줄이겠다라고 한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쳐도 트레이더에, 지금 현재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보면요, 중국이 지금 미국채 보유량이 4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지금 거의 4년 내 최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무슨 얘기냐면, 일본하고 중국이 미국채를 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갑자기 주초에 있었던 벨기에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무려 아시아계에서 16%나 받아갔어요. 옛날에는 아시아, 제가 얘기 드리지만, 미 국채 최대 그 큰 손들이 한중일 3개국입니다. 3개국인데. 그래서 블룸버그나 로이터 통신 그 특파원들이 이 3국에 대부분 다 파견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제 이 아시아계가 그 정도 큰 손인데, 그 큰 손이 지금 벨기에 국채 입찰하는데 원래 1%도 안 됐거든요. 전체 물량이. 1%도 안 받아갔는데 갑자기 16%나 받아갔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럽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유럽의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럽의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면, 유로화가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수익이 더 나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미 국채는 매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 국채를 그래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다. 팔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 이슈는 또 뭐가 있냐면,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아니 이게 애플이나 구글이나 전 세계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이 미 국채를 다 들고 있습니다. 해외 보유 자금으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미 국채를 사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유 금액으로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지금 그 자산이 줄고 있는 거죠.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얘네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유럽 국채가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독일 국채, 지금 미국은 지금 국채 수익률이 장단기 국채 수익이 플래티닝이라고 해서 이제 좀 평평해지고 있는데 유럽은 엄청난 스티프닝이에요. 독일 국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단기 국채가 네.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 왕따예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미국 왕따 시키자라는 게 지금 이제 전체적인 합의가 돼 있는 뭐 이렇게 암묵적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은 지금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감세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뭐 재정책 써서 뭐 국채 발행해가지고 한 수밖에 없는데 국채 물량이 거의 2배란 말이죠. 올해 발행해야 될 물량이 거의 2배의 수준이에요. 미 국채 누가 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살 가능성이 없다.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금리를 영원히 올리지 않는 한, 우리는 금리 안 올릴 거예요, 절대. 그렇게 선언하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지 않나. 제가 앞으로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유럽하고 중국하고 아주 친해요. 이제 미국, 위안화를 뭐 유럽에 사준다거나, 중국이 유럽에 국채를 사준다거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최근에 스페인에서도 위안화 또 사줬거든요.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둘이 너무 친하지 않나, 요즘에. 예, 그래서 지금 그 친한 거, 미국이 왕따 당하는 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미국이 왕따가 아니라 트럼프가 왕따다. 저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미국채 그렇게 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공안에서 좀 올라오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런 뭐 다른 기타 국가들의 국채와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시장 분위기를 함께 전달을 도와주셨습니다. 달러가 반등하면 사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달러가 반등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횡보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수익률도 이미 역전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독일 쪽이나 독일 국채나 유럽 국채가 수익률이 좀 더 좋고요. 이제 오히려 더. 그러니까 쿠폰 금리는 이제 낮은데 수익률이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염두하시면서 좀 국채권을 투자하실 때는 좀 시각을 좀 이렇게 넓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채에 대한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시간적인 부분을 좀 장기로 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종목별로 특징이 있고 그 특성에 맞춤 전략이 좀 중요할 텐데요. 오늘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 모두 하방 쪽의 의견 그리고 가격대 꼭 확인하시고 되돌림 다시 매수 쪽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자 상담도 드렸고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는요. 260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일단 골드도 좀 궁금한데 마스터님 실버도 같이 봐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런 금속에 대한 부분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농산물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골드를 비롯한 뭐 기타 금속에 대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실버에 대해서 함께 봐주실까요? 네, 지금 실버의 경우에는 지금 조금 횡보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좀 급등락 자체를 요즘 최근 금속 자체가 좀 가격 급등락 자체가 심했었는데 특히 실버의 경우에는 조금 위아래로 강한 급등락 이후에 그 안에 이제 가격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포지션을 보는 것보다도 차라리 조금 더 아래에 내려왔었을 때 16,950 라인대에서 만약에 다시 지지 받아준다고 했었을 때는 약간 짧게 지금 계속 갇혀있는 이 라인에서 박스권 라인으로 일단은 짧게 대응 가능한데요. 저라면은 사실 이 가격대에서는 쉽게 진입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점점 자체가 일단 고점과 저점에서 일단 약간 수렴 현상처럼 일단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향성이 잡힌다면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아래쪽에서는 그래도 16,950 라인대에서는 좀 지지를 받아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더 하락세를 보였다가 일단 50라인에서 일단 지지를 받아준다면 단기적으로 일단은 매수 대응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위쪽에서는 17,127라인대 부분에서는 저항 받아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박스권 매매 자체를 위쪽에서는 매도를, 아래쪽에서는 좀 매수, 이러한 대응이 조금 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실버를 3월물로 함께 좀 바라보고 계시는데 차트가 지금 2개 차트로 좀 분석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좀 설정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제가 300T 차트로 말씀을 드렸고요. 120T 차트로 보든 지금 30분봉 차트로 보든 지금 오늘 차트 흐름 자체가 모양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림 이제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똑같은 흐름을 위아래로 좀 강하게 보였었기 때문에요. 일단은 현재 오늘 설명드렸을 때는 300T 차트로 일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300T과 120T 그리고 30분봉에 대한 부분 30T로 보셨다고요? 300T과 30분봉. 300T과 30분봉으로 차트를 좀 설정해서 분석을 도와드렸다라는 점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일단 실버 같은 경우에는요 15 라인에서 일단 쭉 우상향하면서 지금의 가격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의 가격대에서 위아래로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가 유효한 전략입니다. 위쪽 상단 라인은요 17.127 라인선을 좀 바라보시고, 아래쪽 하단, 박스권 하단으로는요 16.50선을 좀 위아래 가격대 보시면서 매도와 매수, 그런 박스권 매매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버에 대한 부분까지 상담 도와드렸는데 실버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실버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굳이 왜 실버를. 네. 실버는 산업 수요가 좀 많아야 산업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꼭 금하고 꼭 비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과 비슷한 걸 뭔가 노리시려면 차라리 백금을 하셔라. 저는 백금 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굳이 실버를 꼭 매매해야 되실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네. 안 그래도 저희 신세계 이번 주 안에 백금에 대해서 유튜브로 좀 시청자분이 남겨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또 상담을 도와드렸고,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여력이 좀 넓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개인적인 그런 투자 성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 분별해서 투자해보시고, 또 매력적인 상품과 좀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상품들도 집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820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 파운드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 파운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파운드 상승 전망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 매수 어떨까요? 라고 실시간으로 또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파운드, 브리티시 파운드 다시 한번 현재 시세 살펴봅니다. 브리티시 파운드 오늘은요 1.388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27% 좀 빠진 가격대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상단 쪽에서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는 분들은 눌림시 지금 눌렸으니까 매수적인 관점 유효한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운드 앞서서 뭐 또 외신 쪽에서 전망적인 가격대도 말씀드렸는데 마스터님은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많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파운드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유로 FX랑 같이 초반에 아시아장에서는 좀 매수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유럽장 좀 개장 이후부터는 좀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저점 자체가 다시 한번 무너진다 했었을 때는 지금 3837 라인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이제 매수 대응을 할 것 같으면은 오늘 당일 시가 자체를 돌파하고 났을 때 안착된 이후부터 좀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고점 자체가 일단은 살짝 전고점 자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차트는 120 차트인데 일단 대의 관점에서는 좀 빠르게 캔들 자체가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 관점을 일단은 오늘 당일 시가 안착된 이후부터 좀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 오늘 당일 저가를 안 무너뜨리고 1.3910 3910 자체를 올라탄다고 했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먼저 시가와 안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좀 공격적으로 매수 대응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의 전략을 들어보면요. 일단 매수와 매도적인 부분은 좀 기준적인 가격대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상승 쪽 혹은 하락 쪽으로 좀 자리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좀 들어가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좀 섣불리 매수로 좀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의 시가가 좀 돌파될 시에 좀 안착이 될 시 그때 매수적인 관점으로 좀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 유로 FX와 오늘 파운드 좀 동일한 흐름도 함께 좀 볼 수 있었던 만큼 분석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자, 파운드는 1.3910 돌파 시, 돌파 안착 시 매수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운드에 대해서는 앞서서 왼쪽 쪽에서 1.40까지의 상승 전망을 좀 내놨는데요. 해설위원님은 지금 왼쪽의 전망 1.40까지 좀 바라본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저도 마스터님하고 의견 비슷합니다. 사실 뭐 딱히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나. 유로화가 많이 못 가면 같이 못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매수 관점보다는 좀 관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망해서 좀 방향 여기서 확인한 다음에 다음 주가 또 ECB 통화정책 회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파운드가 조금 유로화보다 더 강했던 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스페인하고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나가 빨리 그냥 알아서 나가든 말든 그냥 서서히 나가든 말든 그냥 소프트 브렉시트 해. 그래 알았어. 그냥 너 빨리 나가버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소프트 브렉시트를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시끄러울 거면 차라리 그냥 알아서 잘 나갔으면 좋겠다. 조용히 그냥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발언을 해주면서 파운드가 사실 더 올라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는 그렇게 해서 더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차이가 뭐 엄청나게 강하거나 그 발언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전부 다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파운드를 더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멘텀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반영돼서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에 있을 그런 이제 불확실성에 빠져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지금 관점에서는 좀 관망해 보는 게 어떤가. 굳이 지금 매수 들어가기 좀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마스터님과 그리고 해설위원님은 대의 관점에서 이제 매매적인 관점으로 바로바로 또 적용할 수 있는 가격대를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김경윤 PD 통해서 외신 의견 들었을 때는 좀 전반적인 앞으로 장기적인 뷰와 이런 시장 포괄적인 부분을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점, 그 정보에 대해서도 좀 구분하시면서 전략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경윤 PD 좀 추가적으로 파운드화 해주시죠. 조금 전에 그 ING 쪽에서의 의견에서 좀 중요했던 점이 어떤 점이었냐면 지금 파운드가 더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전해드렸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영국 쪽에서의 경기 지표가 좀 굉장히 호조세로 나오는 부분이 뭐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지금 영국 소매 매출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좀 투자자들의 실망이 이끌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좀 여러 외신 쪽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미즈호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리테일 세일즈 데이터라고 하는 이 소매 쪽의 이 데이터가 좀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까지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영국의 경제에 대해서 좀 어떤 바로미터라고 지금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이 이런 파운드의 가격에 굉장히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리테일 세일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좋게 나왔으면 이제 파운드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상방으로 가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국 소매 매출 예상치 하회로 파운드가 좀 하락하고 있는 현재 흐름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소매 매출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리테일주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파운드 가격대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영국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요. 물가는 높은데 소매 판매랑 임금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사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서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브렉시트 논의 과정상에서 물가는 올라가기 시작해서 금리는 막상 올렸는데 지금 현재 뒤에 그러니까 후행성 지표죠. 후행성 지표인 소비 그러니까 그 물가
물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이런 부분들이 그 실업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후행 지표에서 이게 올라와 줘야 같이 받쳐줘서 올라가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안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오늘 소매 판매가 좀 예상보다 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안 좋은 게 아니라 상당히 안 좋게 나왔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예상치를 2배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펀드에 대해서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고 또 앞서서 상담도 도와드렸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왔다고 하는데요. 상담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온 질문인데요. 네, 국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오신 것 같아요. 이때는 국채인데 30년물입니다. 자, 끝자리 353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선물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앞서서 10년물, 미국채 10년물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30년물로 이번엔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 먼저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국채 30년물 같은 경우에는요. 149-00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같은 흐름이 일단 차트상 좀 긴 추세로 봤을 때 하락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계단식 하락으로 좀 하락폭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8%. 어제장이 좀 크게 밀렸고요. 오늘도 소폭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 앞서서 10년물과 30년물에도 연관성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30년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동일하실까요? 네, 지금 30년물도 거의 좀 비슷하게 일단은 좀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좀 더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추가적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먼저 30분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20선을 타면서 지금 강하게 좀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0선을 살짝 올라타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단은 계속 하락이 되지 않을까. 하락세를 좀 더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무리한 대응보다도요. 아까도 이제 10년물보다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흐름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점 자체가 갱신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고점 부분이 갱신 안 되는 것 보고 일단은 매도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전거래일 시가 라인 부분까지 충분히 올라오기보다는 지금 현재 149-한 1호 라인 부분에서 일단 저항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 특히 오늘 당일 고가 라인 자체를 갱신 못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매도적 관점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무리하게 지금 현재 대응하시는 것보다도요. 일단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소폭 반등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도 관점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물에 비해서는 30년물이 조금의 변동성이 작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고점 갱신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을 좀 하시고 하지만 단 무리하게 이 매매에 좀 가담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위쪽으로는 149-1호 선에 대한 저항을 좀 확인을 하시고 매도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시자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10년물과 이 30년물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좀 연계성이라든지 같이 가져가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해설위원님? 네, 지금 제가 차트를요. 그래서 두 개를 띄웠는데 네네. 보시면은 자 이게 오른쪽이 30년물이고요. 왼쪽이 10년물입니다. 어느 게 하락 속도가 더 가파른가요? 왼쪽이 지금 10년물이죠? 그렇죠. 10년물이죠. 예. 당연히 왼쪽이 더 하락이 더 가파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플래티닝 해주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격이 더 단기물, 그러니까 10년물과 30년물 차이를 보면은 10년물이 단기고 30년물이 장기죠. 가격은 10년물이 더 많이 빠집니다. 그 말은 즉 수익률이 더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 더 많이 올라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30년물은 지금 덜 빠졌죠. 덜 빠졌다면 금리는 덜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장기물이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단기물이 더 빠르게 금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금리 전체 이 곡선이 플래티닝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평평해진다. 즉 이제 그거를 단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매도를 미국채 매도를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은 30년으로 선택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고요. 그리고
정말 빠른 거 선택해야 되겠죠. 2년물 뭐 이런 거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매수를 하셔서 버텨보시겠다는 분은 저는 그래서 30년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30년물을 해야지 그나마 덜 빠진다. 그런 얘기를 좀 다 조언적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또 차이점과 접근하실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짜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로 또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유튜브 질문 확인합니다. 오늘 좀 상당히 활발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자, 수고하십니다. 5일 63.450 미니인 것 같아요. 지금 크루도일 미니로 들어가셨는데 매도 진입했는데 지금 현재 관점 유지할까요? 라고 문자를 유튜브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루도일 미니 확인합니다. 지금 현재 시세 함께 확인할게요. 현재구 0.71% 하락한 63.250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63.250인데 5일 63.450의 매도. 그럼 현재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청산 가격대라든지 뭐 손절티까지 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네. 네, 지금 현재 63.250 수익 중이신데요. 네네. 일단은 현재 지금 5일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전에 이제 미니가 아닌 일반 상품의 경우에서도 조금 위아래로 조정상 자체를 많이 보였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선 위로 좀 올라탄다고 했었을 때는 네, 다시 한번 고점 부근까지 네, 63점 지금 630라인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본절을 좀 잡으시고 안전하게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올라왔을 때 일단 본절로서 마무리된다고 했었을 때는 위쪽으로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내려온다고 했었을 때는 지금 현재 62점 지금 자 62점 지금 980 라인까지 일단 네. 62.980 라인까지 일단은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네. 다만 일단은 오늘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네,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3.450에 매도로 진입을 하셨고 현재 구간에서도 수익 중이신데요. 입절 잡고 좀 대응해 보시고 계약수를 좀 안 적으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하방 쪽으로 62.980달러까지 좀 최종 목표가를 좀 가져가 보자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일단 계약수 조절을 좀 잘하시면서 수익 좀 극대화하시고 잘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크루도일 미니 선물에 대해서도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 저녁 신세계는 오늘 날씨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떠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 자체가 조금 확실하게 추세가 좀 나오면은 저도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대응하시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대응하시기 좀 편안하게 자리를 알려드렸을 것 같은데 좀 위아래로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았지만 이제는 거의 조정이나 약간 횡보세를 보면서 움직임 자체를 좀 나타내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전에 유로FX라든지 이제 시청자분들 네. 질문에서 이제 또 수익으로 또 전환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만족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유튜브에서 좀 실기자 가지고 계시는 포지션에 대해서 또 바로바로 상담을 해드려서 유로와 그리고 크루도일에 대한 부분 뭐 다양하게 좀 안정적으로 수익 잘 가져가실 수 있게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김경영 PD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도 역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슈 좀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미국에서도 미시간대 쪽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표가 나왔습니다. 94.4로 발표가 됐는데요. 6개월 내 지금 최저치로 역시나 영국처럼 좀 좋지 못한 수치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정부 셧다운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백악관 쪽에서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셧다운 확률이 지금 50대 50이다.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백악관 관계자들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 한 달 전에는 좀 그래도 셧다운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봤던 것과는 지금 좀 다른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트럼프발 악재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 스캔들 지금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FBI가 지금
NRA라고 하죠. 전미 총기 협회가 트럼프 대선 당시 이 러시아 쪽에서 이 자금을 받아서 트럼프를 지원했다라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의견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 전미 총기 협회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의 그 좀 충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아까 이제 오일 미니 오일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예, 거래량도 안 좋은데 하지 마십시오. 그냥 크루드 오일로 하십시오. 꼭 미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거래량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하실 때도 해외 선물 하실 때 거래량 많고 유동성 풍부한 걸 위주로 하셔야 되고 주 메인으로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주포가 아닌 이상 절대 그 시세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언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신세계 금요일장 저희가 해외 선물 알차게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립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장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